우리나라 땅끝에서 100길로 40여 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보길도. 360여 년 전, 이 섬은 한 사람의 정원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윤선도. 오늘날 그의 정원은 한국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수많은 독자들에게 아침 편지를 보내는 작가 고도원 씨. 도시에 살던 그는 10년 전 이곳 숲속으로 이사를 와 매일 아침 이끼 정원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이 정원은 저를 살리는 곳입니다. 저의 생명력을 돋구는 장소. 정원이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과일을 먹고 또 다른 과일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심는 지환이. 이 작은 화분은 9살 지환이의 꿈이 담긴 소박한 정원입니다. 지환이가 직접 물 주고 키우는 거예요? 네. 당신은 어떤 정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곳. 잃어버린 정원을 찾아서 떠납니다. 살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 자신이 꿈꾸던 정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원한 물줄기로 정원을 흠뻑 적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끼들이 푸르푸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을 얻은 이곳은 매일 아침 편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 고도원의 이끼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가꾸려면은요, 이 물을 하염없이 줄 줄 알아야 돼. 끝없이 줄 줄 알아야 돼. 이 이끼는 특히 물을 좋아합니다. 3시간 이상 줘야 돼. 그래서 이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명상입니다. 이것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정원 가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통 이끼들이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것에 비해 이 이끼 정원의 이끼들은 양지에서 자라는 양지 이끼입니다. 하지만 양지 이끼라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하얗게 죽어버립니다. 이끼를 보면요, 이런 곳은 잘 살아있는 이끼입니다. 물을 주면 더 이제 싱그러워지고 파릇해지고. 그래서 이런 데는 물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거뭇거뭇하는 것은 다 물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살면 이때는 좀 물을 좀 주지 않아도 이제 그 자생력으로 잘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기르기가 쉽지는 않죠. 한 최소 2년, 3년은 잘 길러야, 물을 줘야 이렇게 됩니다. 고도원 씨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연설문을 5년간 집필하다 그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는 곳이. 보세요. 와, 이곳은 다 책만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철따라 이제 달라지는 풍경도 바라보면서 매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몸도 마음도 쉼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한때 중풍으로 고생했던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건 그가 늘 꿈꿔왔던 정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정원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멈추는 곳.
제가 이 정원에서 오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꽃이 말을 걸고 바람이 말을 걸고 저에게 그를 선사해 주죠. 저에게 이 정원은 저를 살리는 곳입니다. 저의 생명력을 돋구는 장소, 저의 상상력을 계속 키워주는 곳, 뭐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자연과 거리가 멀었던 그의 아내. 처음엔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좀 밟아봐. 떨어질 것 같은데. 어이구. 조심해야지. 에이, 쉽지 않아, 여기 올라오기. 아이고, 쉽지가 않네. 그래. 행복 힘드네. 여기 열매 맺었다. 이거 하나 뜰까, 이거? 얼마 전부터 이들 부부는 산에 산삼씨를 뿌려 산삼을 기르고 있습니다. 나 이제 손으로 해야지. 응, 손으로. 옳지. 다 좋다. 좋다. 옳지. 오. 뿌리까지, 끝에까지. 옳지. 고심 맞다, 여보. 아주 실하네. 네, 좋네요. 매이신 보지. 두 뿌리라 해서 한 뿌리 깼는데 두 뿌리 깼어. 이것도 하자. 두 뿌리 한번 지금 캐시는 게 뭐, 산삼이에요, 여기. 이야, 이걸 아주 크다. 요즘 그 장르삼, 산양, 산삼 이런 얘기 하죠. 이곳에 이제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니까 아예 이렇게 산삼 씨앗이나 묘삼을 심어서, 뿌리거나 심어서 재배하는 거죠. 아유, 좋다. 뭐 하시려고 이렇게 산삼 캐셨어요? 멋대로 이게 귀한 분들 오시면은 이제 선물도 드리고 저희들이, 가끔 식사 때 싸먹기도 하고. 아, 다 반찬인 거예요? 산삼을 반찬으로 먹는 사람 많지 않을 거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풍요로움이 이들 부부의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처음에는 남편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젠 이곳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맛있어요. 향이 다를까요? 저희 뭐 일터도 되고 쉼터도 되고 뭐 그냥 여기가 제 놀이터예요. 그럼 주로 정원에서 뭐 하세요? 정원에서 잡초 뽑고 이거 다듬어주고 얘네들하고 얘기하고 뭐 니네 참 잘 자란다 야 고맙다 네 그러죠. 얘기도 하시냐고요? 그러면요, 철 얘기하죠. 따라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비 왔을 때 다르고, 쨍쨍할 때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여기 또 눈 덮이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주는 그 표정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정원을 통해 건강은 물론 작가로서의 생명력을 되찾았다는 고도원 씨. 도대체 정원이 뭐길래 이런 힘을 지닐 수 있는 걸까요? 국내 최초로 원예치료 박사 학위를 받은 최영애 박사는 정원이 지닌 치유의 힘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그 렐프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었을 때에는 아동들에게는 어떤 슬픔, 그다음에 뭐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경감된다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성인들에게도 많은 그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또 병원에 입원했었을 경우에는 뭐 진통제를 좀 적게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안에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겪는 성장, 위기, 결실의 과정을 함께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 정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식물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될까요? 아파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차가운 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딱하고 단조롭고 차갑고 변화가 없는 엄마고요. 정원이 있는 곳은 따스하고 편안하고 쉼이 있고 변화가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딱하고 차갑고 변화가 있는 엄마에게 어떤 정서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각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간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답답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딱딱하고 차갑고 변화가 없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서 무시 환경이 되는 거죠.